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요, 이제 오늘 이재명이가 또 대장동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재판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인데, 이진관 부장판사도 사실상 뭐 이재명이 만세를 부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선요, 불출석하지 않은 게 5번이나 되는데, 과태료만 하고, 그리고 뭐 국회 체포 동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 부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요. 그렇게 이제 강제 소환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그리고 또 5월달 재판은 2번밖에 날짜를 안 잡았어요. 5월 13일하고 27일. 자, 이거는요, 완전히 그냥 재판 흉내만 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사법부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자, 그래서 이미 헌재도 이미 이재명한테 넘어갔다. 이걸 뭐 8대0,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이대로 배속 배신을 때리는데 일반 서울고법, 지난번에 이제 무죄를 또 때렸죠. 그리고 대장동 재판은 아직도 1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 5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거 재판 끝난 거다, 사실상.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매우 심각한 법치주의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또 이제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거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계속 나올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질문했지만은 그냥 주랭랑입니다. 그냥 주랭랑. 왜? 이거 이재명하고 재판부가 벌써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 관련 상황을 여러분께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명이 요 인간이 말이죠. 야, 이게 부정한 돈을 마치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야, 이 대장동에서만 해도 말이죠. 지금 4,895억 원의 배임 혐의, 그리고 초과 이익이 7,886억 원이 김만배 일당들한테 돌아갔다는 의혹, 그리고 이제 뭐 비례 의뢰, 여기에서만도 211억, 이런 어마어마한 부패한 돈들이 오간 그런 의혹들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후원금을 달라고 쏘면서 말이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아서 좋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파렴치범이 참 대한민국 대선 지금 여론조사 1등을 가고 있다니 얼마나 비극적 현실이냐, 이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우리 이제 우파는 물론이고 지금 민주당 좌파에 있어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참 아리송합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이지만은 이거 잘못하다가 반기문 꼴라면요, 그동안에 이 대법원의 판결하고 이재명하고 연계시켜서 민주당은 후보도 못 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이제 제기된 바 있는데요. 자칫하면 우리 이제 우파 후보들이 폭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권성동이는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경선에는. 그럼 본선에는 출마할 거냐? 그건 자기는 모르겠대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요, 이거를 그러면 왜 네가 한덕수 대행이 경선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느냐? 직접 확인했느냐? 그랬더니 또 직접 확인을 안 했대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지, 복선이 깔린 고도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지금 해석해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지금 선거가 6월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15일. 예, 15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5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자, 큰일 났어요. 예,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정도가 되면 맨 뭐 통상전쟁만 대응해야겠다라고 입을 딱 다물 게 아니라, 직접적인 발언이 어려우면 내가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라. 왜? 지금 여론의 흐름이 김문수 후보에서 지금 한덕수로 옮겨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면 잘못하면 반기문적 난다니까요. 반기문적 나갖고 폭삭 망한다니까요. 네, 폭삭 망해.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덕수 지금 대행도 일정한 수위에서의 발언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의 이 발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문열 소설가, 뭐 어마어마한 인기 작가죠. 이문열 작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면 인터뷰. 깨끗하다 이거죠. 그리고 강단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김문수 최적임자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이 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또 이 강단 있는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종교계에서 일제히 헌재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예, 헌재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집단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요,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걸 가지고 야권에서 되게 씹고 있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요거를 지금 전한길 선생 나름대로 예수님과 비교해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이가 한 발언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랭랑입니다. 주랭랑. 자, 그래서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예요. 네 가지 재판부 김동연이가 하던 건데 김동연 그 재판부가 전부 다 인사조치가 정례 인사에 통해서 바뀌는 바람에 재판부가 전면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월에 두 차례만 진행하기로 했어요. 5월에 두 차례. 5월 13일하고 27일. 아니, 지금 대장동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해도 10년 가도 지금 안 끝날지 모른다. 그러는데 5월에 두 차례? 그러니까 신용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세 부른 겁니다. 이재명한테 아이고 대통령님 저 좀 잘 봐주십시오. 만세 부른 거예요. 이진관이 요 인간이. 믿을 인간들이 지금 법원에 하나도 없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출마 후에 첫 재판인데 한 말씀 해달라. 그리고 대선 일전 중에는 재판에 어떻게 출사할 것이냐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 일체 말 한마디 안 하고 법정으로 그냥 달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개딸들도 별로도 없었어요. 자,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망신거리가 되는 겁니다. 대답도 못하고 재판부만 향해서 도망치는 이재명. 그리고 개딸들도 별로 성원도 보내지 않는, 지지를 보내지 않는 이재명. 이게 망신스러운 사태만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에서요, 5개 재판에 8개 사건에 12개의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1등이 된다? 이거 기네스북감이죠. 정말 이 자체가 나라 망신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대장동 재판은 그동안 잘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제대로 안 나왔어. 최근 들어서 5번 연거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이진관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실상 재판 진행을 포기하겠다는 이 항복 굴종적 발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할까? 그동안에도 많이 안 나왔다. 그렇다고 체포 또는 감치, 구인장 발부, 이거 안 된다. 국회가 체포안을 갖다가 동의해 주냐? 이거 안 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5월 13일, 27일,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 구체적인 일정 있으면 알려줘.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보고 내가 결정을 해줄게. 이 얘기는요. 자기가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올 수 있는 명분거리를 만들어줘. 그럼 내가 네 의견, 이재명 존경하는 후보님 의견 따라갈게요. 요 항복 의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진관이의 성격입니다. 이진관이가 완전히 백기를 들었어요. 이진관이가 재판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증인이 500명이 넘는데 540명 된다는데 아니 지금 일주일에 2번 해서 시험차는데 한 달에 2번을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동연이도 그동안에 재판을 얼마나 많이 봐줬어요. 김동연이도 재판 쇼를 했잖아요. 예? 대장동 재판 위중기사 쇼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중 재판도 지금 5월 달에 가서야 처음으로 재판이 열리잖아요. 5월 3일인가요? 그리고 대장동 재판은 5월 달에 2번밖에 안 열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금 이재명이는 지금 상고심은 조희대 요인간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고 오리무중이고 그러니까 그 서울고에서 위중교사 그렇죠? 그 다음에 1심 판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판사 그리고 대법원의 선거법 모든 재판이 사실상 올 수도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이게 현실이다. 이게 얼마나 이 사법부의 굴종, 사법부의 백기, 사법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대장동 재판은 액수만 본다면요. 요 민간인한테 돌아간 액수가 7,886억. 그리고 배임 혐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게 4,895억. 그리고 우일의 신도시는 211억. 그리고 또 성남 FC 사건은 133억 5천만 원. 그리고 백현동은 이미 70억여 원 그 김인섭이가 먹다가 걸렸잖아요. 70억 원.
그게 이제 이재명이한테 또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이것만 하더라도 이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의 요 인간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지금 SNS를 통해서 지금 이제 국민 모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후원금 모금을 하겠다. 지금까지 검은 돈은 유혹받지 않고 정치했다. 검은 돈 유혹받지 않았다고 정치했다고. 아니, 검은 돈 유혹 안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 굳이 나 검은 돈 안 받았어요. 저 오늘 아버지 영화관 안 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받았다고 그래, 안 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받은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나 안 받았어요. 이게 양심 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 받았다. 오직 국민께만 빚져왔다.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 돈 유혹받지 않고 청취할 수 있었다. 국민께만 빚져왔어? 빚이 맞지. 국민께 빚은 배임 혐의가 안 되냐? 비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재명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참 용감 무쌈하고 참 낯이 이 정도는 두꺼워야 정치를 하는가 봐요.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 돈 유혹받지 않고 정치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이재명의 힘이 되어달라.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 주어진 소명을 다 하겠다.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민 여러분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싶다. 이게 새로운 장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장이. 새로운 장이 이렇게 12개 혐의를 받는 죄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 정도로 낯두껍고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AI도 기본사회로 간대요. AI 기본사회. 와, 이런 인간. 그리고 비명행사관에서는 국민기에 맞춘 공천현명이 비명행사라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사고 이틀이고 이게 이재명의 정치관입니다. 여러분들. 냉정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자, 권성동이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정도로. 자, 그래서, 그러면 이진관이가 누구냐? 이진관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진관이. 자, 그래서 이게 의견서를 내달라. 5월 13일, 27일 여는데, 그러면 의견서를 보고 또 재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겠다. 이 얘기는 백기 들은 거예요. 네 맘대로 해. 재판 포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체포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감치도 안 하겠다. 이것도 재판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재판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를 지금 백기 투쟁하는 백기 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기 드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진관이는 누구냐? 경남 마산 출신이고 40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32기. 예, 이 헌재 재판 연구관도 했어요. 자, 73년생이니까 지금 52세. 경남 마산 서울대 사법학과,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이런 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재판연구관 했다. 그러면은 일단 실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적 실력이 아니냐, 굴종적, 그야말로 아첨형 명비어천가 부르는 실력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권성동이가 말이죠.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경선에는 불출마한다. 이거요. 경선에는 불출마한다. 그럼 본선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자기도 모른다. 예. 그러면 이거를 내가 왜 발표하느냐? 자꾸 이 시험 한덕수 대행의 추가적인 출마설 이 언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이거니와 권한대행으로 수행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경선 흥행 플러스 대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비록 경선 기간은 짧지만 후보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비전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경쟁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단일화하는 건 아니냐? 이런 그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어 왔는데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다. 꽃가마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꽃가마.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재를 하고 이거
뭐 본인한테 확인한 거야? 그랬더니 본인한테 확인한 게 아니고 하도 의견이 분분하고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가 판단해서 얘기한 것이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다.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닫은 것이냐? 그거는 내가 언급할 것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뭘라고 일부러 이렇게 꺼내서까지 얘기하냐고. 가만히 있지, 그냥. 예.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이나 하지. 왜 그거를 선포를 하냐고, 권성동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국정 파괴의 주범 아니냐.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안에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공통의 사명이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며 공사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이런 공약을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상봉이가 오늘 추경 12조짜리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10조보다 2조가 더 늘어난 거예요. 2조가 더 늘어난 거. 자, 그래서 이제 추경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요,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리고 반도체 투자도 33조로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김문수 지금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이문열 소설가가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면 인터뷰. 자, 언제 내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던가. 그게 이문열 아니었냐. 예. 그러니까 이문열 씨가 이제 이 김문수 후보 명예선대위원장 것이 깜짝 놀랄 일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내가 항상 뭐 이해할 수 있는 만 했냐. 그게 그 예외적인 일도 하는 거지. 그게 이문열이다. 이 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이문열 소설가 영입과 관련해서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요, 선거 승리를 위한 방향과 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만 밝혔고 본인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둘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열 씨는요, 김문수는 2003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을 즈음부터 알게 됐고, 물론 그 전에도 이재호 씨나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20년이 넘게 알고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문수는 개결하다고까지는 몰라도 깨끗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직업적 혁명가의 특징이랄까? 생각이 명료하고 일관성이 있다. 강단도 있어서 어정쩡하게 줄 서서 오가는 정치인과는 다르다. 그래서 김문수에게는 도와달라면 언제든 도와줄 기분이 되어 있었고 선대위원장으로 힘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요, 말 그대로 명예선대위원장에서 승낙했다. 내 나이 77에 뭔가 나서고 그럴 처지가 아니다. 뭘 하겠나. 언제 내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던가. 그게 이문열 아니었나. 예. 자, 그래서 이문열은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3대 종교단체가요,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겠다. 헌재의 판결은 민주주의 사망 선고다. 자, 이런 입장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교단체가 최근에 말이죠, 이 헌재를 규탄하는 합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합동 성명. 예. 자,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교단체가 헌재의 파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윤석열 어게인을 지금 밝힌 성명을 내놨습니다. 성명. 자, 그래서 이 3대 종교단체가 어디냐? 서울특별시 교회 총연합회, 대한불교 호국종, 대한민국 천주교 수호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회 총연합회 운영위원장은요, 박원영 목사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의 판결 속에 국민은 없었다. 대통령 파면은 민주주의 사망을 선고한 것이다. 예. 자, 그리고 헌재의 판결은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결정이며 헌재가 권력에 포획됐다는 증거다. 이 판결을 거부하며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탄핵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3대 종교단체가 하나가 돼서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한다.
그러면서요, 국가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민주당의 해체, 그리고 탄핵을 찬성한 국민의 의원들과 동조한 이들은 당장 당을 떠나라.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실체 자복과 공개, 회복과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자회견에는요, 이 박 목사를 비롯해서 정강택 상임고문, 호국불 교수님과 상임대표 성호 스님, 응천 스님,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인 박상훈 신부, 이계성 대표, 박순애 부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종교계가 이 국회에서 이러한 합동 공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종교계가 이번 지금 헌재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죠. 예, 종교계의 이런 용감무쌍한 집단 성명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